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이재명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올리고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저 병상에 있는 이재명의 쇼가 더 이상은 안 통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먼저 이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왜냐? 아니 수액 주사 맞는 인간이 무슨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정말 뭘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말 중시한다면 저런 쇼는 이제 내려와야죠. 아직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 의결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법의 절차를 다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놔도 국민들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단 한마디 말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이가 다 실질심사 안 받을래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SNS에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게 가짜뉴스고 어느 게 진짜뉴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선동질과 그야말로 이 파렴치한 이 쇼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보니까 더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이제 한번 보도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며칠간 이제 오늘 이제 우연히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간이 나오는데 아마도 내주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이 될 때까지는 이재명 관련 뉴스가 아주 톱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재명 거를 상세하게 가능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댓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에 비례해서 제가 더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기도요 3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힘이 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도 이제 건강 걱정 돼도 되죠 솔직히. 근데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때문에. 왜? 이재명이가 미워서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법을 무시하는 자는 법의 대가를 상당하게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제2의 이재명이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요, 제가 이 팩트 관계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말미에 조선일보 칼럼 하나 하고요, 동아일보 칼럼 102세, 대한민국 최고령 칼럼니스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칼럼하고요. 지금 그리고 단식이 정의의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런 아주 특이한 칼럼,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단식이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지금. 이것도 누가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식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명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친명 계세요. 지금, 정말, 누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민들이 정청래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박지원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박지원에 또 한마디 했어요. 요거 그냥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박지원이 저거 빨리 구속시켰어야 되는데 이거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보니까 사사건건 한마디씩 내놔가지고 박지원이가 이제 누구한테 아부하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약삭 빨아가지고 언제 이재명이를 배신하고 나올지 몰라요. 살살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인데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도 긴급하게, 지금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도해드렸고, 봤더니요, 저하고 생각을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봤더니, 집중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내린 최근의 판결들을 쫙 하나씩 종합적으로 분석은 안 돼 있고, 제가 종합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기각된 이런 판결들이 쫙 나와 있는데 좀 불안해요. 여하간.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의 최근 판결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장성철 전에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지금 이제 평론가로 활동하고 다니는데 이게 채널 A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김영진 입원 중인 이재명 찾아가서 이 박주민, 김영진 김영진이가 이거 다 친명의 핵심이잖아요.
이재명을 찾아가고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낼 것이냐, 내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채널A 보도 내용이에요. 건의를 했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싫어 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김현희가 말이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을 했잖아요. 이제 임기가 만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언론특보로, 제주도 좋아요. 비상해요. 언론특보로 들어갔어요. 언론특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박주민과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내도록 건의했다는 장성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성철 씨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최초 발언자인 장성철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장성철 씨의 주장을 보도하거나 인용 소개한 방송사에도 정정을 요청합니다.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사실 여부는요, 우선 채널A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채널A는 그래도 우리 우파 방송인데, 과거에 MBC가 말이죠,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이 발언을 또 이번에는 신앙림이가, 뉴스타파가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파 지금 방송으로 평가받는 이 매체들은 더 진실 여부를 더 검증을 더한 다음에 이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왜 이거를 보도하냐면요, 이게 지금 인구에 회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장성철 씨의 주장도 보도하고, 그 다음에 김현의 주장도 보도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관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거를 거부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장성철, 이 채널A 보도, 예, 이재명 대표가 싫어.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럴 경우에 대비한 이 법적 장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요, 이 과거 사례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병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 들것에 누워서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사학학원의 이사장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휠체어에 앉아서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끝까지 아예 휠체어에 누운 상태로도 신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냥 서면 심사로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2013년도 얘기인데,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준인데요. 이 사람이 의료 간이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해도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서면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MB 대통령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 일단 기분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단계가 복잡하네요. 그런데 1차 관문을 통과해요. 1차 관문.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받으러 법원에까지는 일단 가는데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법원까지 보내는데. 그런데 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가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정치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하영재 우리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이건 뭐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요래서 이게 이제 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 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거까지 상당히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지금 이 판결하고 비교해보면 이 하영재하고 다른 게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냐? 확보된 증거마저도 인멸하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증거마저도 인멸을 하려고 하는 사법방해죄까지도 새롭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도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요런 점 142페이지 중에 3분의 1, 50여 페이지가 지금 구속돼야 된다. 요 점을 강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안보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에는 단군일의 이런 악질범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유창훈 이 영장 전담 판사 누구냐? 이게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유창훈 전담 판사의 경우, 자, 이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모든 법원은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사례, 기각 사례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이제 하나씩 중요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전장현 아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 지난 7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장현 활동가가 말이죠, 경찰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이 시위를 제압하는 이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한 이유는 반성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우선 이 하나만 제가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박영수하고 이건 다르니까 자료화면을 빼겠습니다. 박영수 영장을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기각한 사람도 바로 유창훈입니다. 자,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은요, 이건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의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인데 왜 이거는 기각했느냐? 자, 우선요, 신문 결과에 비춰볼 때 주요 관련자들, 주요 증거인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그리고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래서 방어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박영수 때 영장 기각했고, 또 누구를 기각했냐? 바로요, 이성만을 기각했습니다. 이성만. 윤관석은 구속이 됐는데 이성만은 기각했어요. 똑같은 날. 그래서 윤재남은 윤재남 영장 판사는 구속을 했고요, 윤관석이를.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 이성만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할 때 유창훈 판사의 판결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하고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그 다음에 이 법원의 신문 결과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성만의 경우에는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기각을 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건설노조 간부. 이 건설노조 간부가 말이죠, 이 최근에, 이것도 가장 최근입니다. 바로 지난 8월 30일 건데요. 뭐라고 돼 있었느냐?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 이 본부장하고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이 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정치자금 위반. 요거를 왜 기각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의 다툼의 취지와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방어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유창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판결은 뭐냐? 바로 덧탐사 강진구에 대한 구속영장 기우입니다. 자, 이거는요, 지난 2월 달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느냐? 이게 이제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
지금 이제 술자리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뭐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야, 이거 헷갈리는, 이런 점에서 이 유장훈 판사가 이거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그동안의 수사 절차 결과와 피의자의 직업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는 겁니다. 요 판결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가,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대표 아웃, 이제 구속 들어가니까 아웃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박광훈이 사표,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에 이제 대행권자가 정청래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말이죠. 오늘 이제 22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정청래가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청래가 아주 민주당에서 최고 강한 친명이고요. 그야말로 최고 강경파에 속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최고위 주재를 하면서 강성 정국으로, 강대강,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물론이지만 비명계에 대해서도 강대강, 이런 그 정국을 유도해 나가는 인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는요, 굉장히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지금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지금,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이 운명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당대표직으로 돌아오거나 말거나, 구속이 되거나 말거나, 여하간 굉장히 지금 당이 위기 상태, 최고의 위기 상태로 빠져 있고,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느냐, 이미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옥중에서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사퇴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버틸 가능성이, 이런 아주 불길한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취임 1주년이 최근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은 백지장도 만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가용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요 말 때문에 지금 이제 영장 체포에 동의는 했지만 체포 가결은 됐지만은 이 가능성, 즉 옥중에서 총선을 지휘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거 정말로 총선 진두지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보도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상식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면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에 가결이 된 것은 총선할 수 있는, 총선에서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 이게 이재명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됐으니까 당연히 총선까지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천권의 이재명이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조홍천이도 결국은 뭐 오락에서 갔다고 하지만은 가서 아이고 대표님 다시 그만하시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명들 체포 동의안에 가결까지는 됐지만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총선 지휘권, 공천권은 그대로 100% 살아난다.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양보할 인간이 전혀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이가요, 어쨌든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이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이재명의 눈에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본인만 살면 되는 겁니다. 본인만 구속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선거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래서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를 착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재명이 갖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흐려진다. 이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 요거를 제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방금 속보로 떴습니다. 26일 날 실질심사를 한다. 그래서 본래 25일이 이제 유력하게 어제 밤까지만 해도 거론이 됐고, 이제 25일에서 27일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딱 중간 날이 26일 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요거가 변수인데, 이재명이는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가서, 왜냐면, 검찰에서 입을 안 열었잖아요. 시종일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입을 안 열었어요. 이 얘기는 영장심사 받으러 가겠다는 건데, 그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결시켜버렸잖아요. 이번에 처음 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가면 서면도 내겠지만은,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할 때 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요거를 아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닌게로 최고 좋은 걸 맞지 않을까. 예. 지금 모든 체력과 이 지력을 거기에 지금 쏟고 있다. 가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야, 이거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이고, 우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몸에 제일 좋은 기초 수액이 아니라 제일 좋은 수액을 받고 그 보안 유지하려고 녹색병원 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력을 다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장시간, 아이고, 의사들하고 다 진단해가지고 26일이니까 또 하루 벌었잖아요. 4일간 수액 맞으면요. 그리고 사람이, 저도 지금 정신력으로 버텨낸다 했잖아요. 정신력으로. 예. 제가 제가 이 몸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우악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버티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딱 우선 1단계 조치를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나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사력을 다해서 진짜 생명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것에 실려가지 않아요. 들것에 안 실려가도 멀쩡하고, 그렇게 근데 또 동정류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것에 실려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요, 눈매를 봐라, 눈매. 얼굴 색깔하고 눈매. 이거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판단이. 예. 자, 그리고 이제 개딸들, 어제 이제 이 폴리스 라인 하고 난리 난 거. 요게 이 딸들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영장 판사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상민 의원도 약간 헷갈리네요. 이상민 의원도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것 같아요. 살짝 일부 후퇴하는 모습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요, 일단 현재로서는 당대표한테 사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아니, 그동안에 분당까지 얘기한 사람이 지금 느닷없이 사퇴를 운운하는 건 시기상 부적절하다. 이건 톤을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속 생각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뒤로 후진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딸들한테 많이 시달린 것 같고, 지금 이상민 의원도 내년 공천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니, 시기상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본다면 뭐 영장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일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온정론이죠. 이게 바로 그래도 뭐 단식까지 하는데 지금 물러나라는 건 좀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상민답지가 않다. 이거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 이거 오직 생명을 끊는 것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얘기죠. 이게 바로 주권 재민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단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동정론이 확산돼 가지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 이거는 잘못 짚어도 너무나 많이 잘못 짚은 것이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컸다. 처음서부터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이색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부결을 호소하는 취지의 SNS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단식 의미도 상당히 변질되고 소구력도 많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표결이 좌지우지 됐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결정적 영향은 아니고 그러나 악영향은 줬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한 거, 이거 정치 퇴출, 정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민심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특정 그룹이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것이고 감정적으로 경향돼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재명의 사퇴론이 본격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 가결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주변 분들이 많은 받은 충격도 있지만 곧바로 이재명 사퇴 운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퇴로는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사퇴는 뭐 가결됐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라 이미 대장동 문제의 주범, 그분은 이재명이다 할 때부터 모든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퇴론이 더 저는 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상민 의원하고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도 고민도 있을 테고 당내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무슨 고민합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방탄, 구속영장 기각,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고민할 정도가 되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박지원, 이 꼼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소일은 외양까지지만 소일은 민주당은 외양까지라도 고쳐야 된다. 아이고, 소요? 삶은 무슨 소인가요? 예.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지만은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국회 결정이 바로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법부의 결정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기각을 위한 법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딱 공자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단결하고 더 강한 민주당으로 재탄생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DJ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을 계기로 만들려고 했다. 분열하면 죽는다. 뭉치면 살리고 흩어지면 죽는다. 현명하게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글을 페북에 올렸는데요. 이 페북 글을 제가 이 전량 소개해드린 것은 우선 DJ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는 호남에서는 DJ를 끼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 DJ를 낀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재명 겉을 살살살살 떠날 수도 있다. 배신자의 DNA가 여기서 발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선일보 박은주 부국장 겸 에디터가 쓴 칼럼 광화문 뷰입니다. 단식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단식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이가 출퇴근 단식하면서 조사를 받고 저 20일 날에는 원고지 10장의 글을 올리고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식은 수십 년에 걸쳐서 한국에서 명예훼손을 당해왔고 국민은 몰라서도 알고서도 모른 척했고 대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단식을 두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의심과 조롱이 많아진 것은 출발점이 바로 대의라고 보는 이가 적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단식 기간 중에 물과 소금에 무엇을 먹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최선의 수학이란 기초수액제를 말하느냐 아니면 영양수액제를 말하느냐 그런 수액을 맞으며 음식을 끄는 것도 단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야당 대표가 먼저 답을 달라. 단식은 약자의 마지막 투쟁수단이다. 강자는 그런 무기를 훔쳐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강자가 이거 말이 안 되는 단식을 할 수 없다. 단식의 신뢰성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썼다면 더 투명해야 한다. 마지막 투쟁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썼다면 투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출퇴근 같은 거 하지 말고 수행 맞지 말라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염치다. 저는 여기에 최소한의 염치이고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최고령이죠. 지금까지 102세이면서 왕성한 칼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김형석 면대 명예교수인데요. 동아일보에 매주 김형석 칼럼을 기고하고 있어요. 저도 이 김형석 교수 칼럼으로서 저도 반성해요. 과거에는 저도 칼럼 굉장히 왕성하게 이 조등동 매체에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 방송국이 바빠가고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이 지적 노력에 대해서 저도 참
이 뭐라 그럴까요? 부러움을 느끼고 참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고 법은 무엇을 존재하는가? 사회학을 배제하고 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파괴의 큰 사회학을 저지르면서도 정치인들의 특권으로 자부하는 범악은 책임지지 않는다. 예. 자, 이게 다 바로 이제 이재명을 의식하고 쓰신 글이에요. 그러면서요, 국가 존재의 기본 가치인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은 지 오래다. 국가 통계까지 허위 조작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음모의 악습을 이어왔고 대법원의 의심도 버림받고 선관위의 처신도 국민 분노를 가중하고 있고 더불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는 버리고 정권과 더불어까지 떠나 당대표와 더불어 퇴락했다. 이 더불어라는 말에 지금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기간에 살았다. 잘못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정치인의 애국적인 반성과 국민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과 새로 태어남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점잖하게 쓰신 글인데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때 더불어가 없애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에 맞지 않은 정당이니 민주당은 해산하고 나와라. 예, 그래야 앞날이 보인다. 이런 엄중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